안녕하세요. 애들아빠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블룸버그 통신에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보여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치솟는 집값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만들고 있다. 중산층 유권자들은 정부 정책이 벼락거지 계층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미경은 휴대전화를 들고 코로나19 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대한 한국의 최신 뉴스를 넘기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목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합니다. 48세의 과외 선생님 장미경 씨죠. 그녀와 건축가 남편 그리고 2명의 10대 딸들이 비좁은 집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찾느라 지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 중 한 곳에서 매겨진 가격에 대한 그녀의 좌절감은 4년 전 당선을 도운 대통령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글을 영어로 바꾸면서 조금 어색해진 것 같은데요. 의역하면 나는 그와 그의 정부가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은 농담에 불과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 주택가격 지수의 변동 그래프가 나옵니다. 국민은행의 데이터고요. 수백만 명의 한국 중산층은 장 씨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응답자가 51%였는데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못된 것으로 꼽았다. 2017년 5월 집권한 이후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올랐는데 그것은 결국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타격을 입혔다. 코로나 얘기 나오고요.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좋지 않은 징조다. 그리고 윤석열 씨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시장의 역동성을 무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 라고 윤석열 씨가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부동산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생생하게 표현된 것처럼 한국인의 가진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었다. 영화 얘기 나오고요.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에 지난 5년간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7월에는 11억 원에 이르렀고 전국 평균은 60% 올랐다. 일단 시장 이야기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의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세를 인상했다. 대출도 제한했다. 그러나 판매가 억제되자 공급이 압박을 받고 가격이 인상되었다. 전국적으로 생겨난 엘리트 사립학교, 자사고죠. 자사고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은 잘 알려진 공립학교들이 있는 도시지역의 주택 수요를 더욱 부추겼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기반자들은 종합하면 말이 안 되는 일련의 세금과 정책으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더지 싸움을 벌였다. 정책 결정을 주도한 것은 건전한 경제가 아니라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있든 없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특히 중산층의 박탈감이 더 강합니다. 이제 전세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조치에 영향받지 않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은 임대인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 가격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집주인의 관행입니다. 이거 전세제도죠.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이 계약은 건설업자들이 신규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전세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물가 폭등에 뒤처진 장 씨와 같은 세입자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한국인 집단에 속한다. 정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멸을 느낀 또 다른 중산층 한국인이다. 18년 전 결혼한 후 서울에서 캠핑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 씨와 교사인 아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실패했다. 돈을 계속 모았는데 계속 본인들이 지불할 수 있었던 금액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진심으로 내 아이들이 커서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매매 가능한 기존 주택의 공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수요가 많은 지역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정권의 실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지난주에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한술 더 떠서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올랐다. 이런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주 별소리를 다 했지만 블룸버그가 결론 내려준 거예요.
이번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이 파괴됐다. 그게 결론입니다. 참고로 학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들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폭등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대요. 연이은 정책 실패로 시장이 폭등한 사례.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모델로 해외 관련 학과들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거를 무슨 투기꾼 탓, 무슨 전 정부 탓, 무슨 탓, 참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